저번 시간에 비겁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인데 누락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조금 더 보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동등한 그런 기운을 가진 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일간이라면 인, 요런 성분 있죠. 갑목도 목기운이고 양간이고요. 인목도 목기운이고 음양을 따졌을 때 양이 됩니다. 나랑 음양이 똑같죠. 이 인목이 갑목을 기준으로 비견이 되는 것이고 갑목 바로 옆에 을목이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갑을 기준으로 이 을목은 목기운임과 동시에 음이기 때문에 겁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견과 겁재를 사주 명식 내에서 살펴볼 수 있고요. 이 비겁이라는 것은 비견과 겁재를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비견과 겁재의 맨 앞머리를 따서 비겁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비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비견은 첫 번째, 나와 기운 및 양이 같은 성분입니다. 그래서 갑인일주, 특히 갑인일주일 경우는 이 인목이 갑목을 기준으로 이제 비견이 되는 것인데요. 두 번째로 이 비견할 때 비는요, 견줄 비자를 써요. 한자로. 견줄 비고 이 견은 어깨 견자를 씁니다. 그래서 어깨를 나란히 견준다, 어깨를 나란히 한다 라고 해서 나와 동등한 동료를 뜻해요. 나와 입장이나 능력이 동등한 동료를 뜻함과 동시에 경쟁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비견이 사주에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 동료나 사람이 상당히 많은 그러한 사주 특징을 갖게 되는데요. 내 주변에 동료 및 사람들이 내가 힘이 약할 때, 내가 약할 때는 나에게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힘을 실어줄 때 마치 내 일이 아닌데도 내 일인 것처럼 힘껏 도와줘요. 그래서 비견이 사주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인복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것도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힘이 강해요. 그렇게 됐을 때는, 특히 내가 이제 강하다고 했을 때는 어떤 부분에서 강하냐, 재물이나 남자나 여자, 즉 이성이 있을 때 힘이 강해지는데요. 그래서 내가 재물이든 아니면 남자친구가 있다, 여자친구가 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경쟁자가 됩니다. 내가 힘이 강할 때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가진 재물이나 내가 가진, 예를 들어 재능, 내가 가진 것들을 빼앗아 가려는 그러한 형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견을 사주에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주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한 생존 방식이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이 비겁, 특히 이제 사주 안에 비견이나 겁재가 특히 그렇거든요. 겁재를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있죠. 나누는 것에 그렇게 인색하지 않아요. 인색하지 않고 기꺼이 내가 가진 것을 내어주기도 하고, 좀 약간 희생의 코드가 있거든요. 특히 이 겁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특히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남들과 나누는 것도 잘하고 약간 퍼주는 것도 잘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내 주변에 사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생존 방식에 있어서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비겁이 사주에 많을 때는 주변 사람들과 아예 잘 지내거나 아예 극단적으로 관계를 절단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지내는 케이스는 이제 약간의 희생이 따릅니다. 내 거를 좀 많이 퍼주고 많이 이렇게
베푸는 그러한 성향이 드러나고요. 그러니까 내 몸처럼 다른 사람들을 챙겨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주변에 사람은 많더라도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은 사람들한테 대인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대였다라고 하는 것은 배신수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사주 안에 비견이 많다, 겁재보다 비견이 많다 이러면 이 비견은 동성의 코드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성비를 굳이 따지자면 동성이 조금 더 많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비견이 사주에 많으면 여자 같은 경우는 뭐 여중에서 뭐 여고, 여대 이런 루트 있죠. 이런 루트를 쭉 타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아요. 동성의 코드를 갖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시기를 하고 그렇게 질투를 많이 해요. 내가 힘들 때는 나한테 도움을 줬던 내 동료들이 내가 강해졌을 때는 나에게 시기를 하거나 질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발생 가능합니다. 그럼 비견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겁재를 살펴볼 건데요. 겁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재물을 겁탈한다는 뜻이에요. 재물을 겁탈한다 해서 겁재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겁재가 사주 명식 안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지, 어떤 현상을 낳게 되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겁재는 첫 번째로 나와 기운은 똑같아요. 근데 음양은 달라요. 그래서 내가 간목이다 라고 했을 때 간목은 목기운의 양이에요. 근데 옆에 을목이 있다. 그 을목은 목기운의 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을목이 나와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겁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기운은 같고 음양은 다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사주 안에서 그런 겁재가 어떻게 작용을 하냐. 재물 손실수로 일단 작용을 하겠죠. 겁재의 뜻 자체가 재물을 겁탈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겁재는 십성들 중에서 이건 외우셔야 돼요. 정제를 공격합니다. 겁재는 재물 중에서도 정제를 공격해요. 그래서 겁재랑 편재가 예를 들어 같이 있다. 그러면 재물을 공격하는 정도가, 겁재는 정제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편재는 그래도 덜해지긴 하나 공격 자체는 그래도 하겠죠. 그래서 겁재랑 편재가 사주 안에서 같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도 참고로 작용이 가능하냐면 주식이나 투자 쪽으로 그렇게 작용을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 겁재라는 것 자체가 스케일이 상당히 큰 글자예요. 재물에 대해서 스케일이 상당히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겁재랑 편재가 같이 오게 되면 편재는 약간 느낌이 확장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을 투자를 했을 때 그 결과 부분에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 효율도 높이고 결과도 더 크게 만들고 싶어하는 글자가 바로 편재이기 때문에 스케일이 큰 겁재와 편재가 같이 만나게 되면 단기간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주식이나 투자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겁재는 정제를 공격을 한다. 그래서 사주에 내가 정제를 가지고 있는데 겁재가 막 들어와요. 그러면 재물 손실수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겠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부양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겁재가 들어오면 애꿎게 먼 사람한테 내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나와 가까운 사람한테 내 돈이 나가게 돼요.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은 형제 자매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요. 가족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아니면 결혼을 했다면 내 배우자, 그리고 자식이 되겠죠. 이러한 내 가족들한테 내 돈이 이렇게 내가 벌면 족족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부양의 의미를 갖는 거겠죠? 아니면 내 동료나 내 지인의 상황이 약간 어려워져서 그 사람들한테 내 돈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겁재가 내 사주 팔자 안에 있거나 아니면 운으로 들어왔거나 그런 시기에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한테 내 돈이 좀 많이 나가게 되는데 그때 나간 돈은 돌려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동료나 지인 같은 경우 겁재가 들어왔을 때 뭐 나랑 같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동업을 원한다 혹은 이제 뭐 보증 이런 해프닝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주에 좀 겁재가 많다 이렇게 됐을 때는 진짜 나중에 뭐 부모님이나 나하고 피가 섞인 친지를 내가 돌보거나 부양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생겨나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이 겁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꺼이 또 도와주는 그런 심성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겁재를 사주 안에 갖고 계신 분들은 성향이 깡도 있어요. 깡도 있고 만약에 뭔가 상황이 너무 극단적으로 되거나 진짜 내가 불리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진짜 뒤집어 엎어버리는 약간 욱하는 성향 있죠. 이런 것도 겁재 안에는 느낌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겁재를 가지신 분들은 스케일 자체가 크기 때문에 약간 씀씀이도 있는 편이고요. 특히 이 씀씀이 부분은 겁재하고 상관이 같이 붙어 있을 때 겁재랑 상관이랑 같이 가지고 있을 때 더 커지게 됩니다. 상관이랑 겁재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스케일이 작거나 씀씀이가 작은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씀씀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거를 많이 베푸는 성향이 있어요. 베푸는 성향. 손이 좀 커요. 그래서 이러한 성향도 겁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특히 이렇게 상관과 겁재를 같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도와줘요. 도와주는데 그 스케일 자체도 좀 크게 이렇게 통이 크게 도와주고 대인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주 안에 겁재나 뭐 비견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스케일이 정말 더 커지겠죠. 그래서 큰 업적을 이루는 분들, 큰 업적이나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십성이 바로 비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비겁을 공부를 하실 때 반드시 공부를 꼭 하셔야 되는 게 군겁쟁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이 군겁쟁제라고 하는 것은 일단 군이 군집해 있다 할 때 그 군이에요. 그래서 모여 있는 거죠. 그러면 겁재가 모여 있다 혹은 군비쟁제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비견이나 겁재가 모여 있다. 모여서 뭘 하느냐? 재물을 두고 싸우게 됩니다. 이 비견과 겁재는요, 기본적으로 경쟁의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사주 안에 내가 비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환경적으로 경쟁의 환경이 마련이 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요식업을 한다,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 내가 특정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그럼 내 주변에 경쟁자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나하고 똑같은 분야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내 주변에 이렇게 모여요. 모여서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경쟁이 시작되면 피 튀기게 막 서로 겨루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물에 있어서는 효율이 더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결과도 엄청 커지고 그래서 업적이나 큰 결과를 이렇게 남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주에 내가 비겁이 없다. 그러면 일단 성향적으로는 좀 경쟁심이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경쟁심이 이제 없고 좀 떨어지고 뭐 독립성이나 주체성 부분에서는 좀 떨어져요. 근데 내가 속한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이렇게 꾸준하게 무던하게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겠죠. 마음도 편할 테고. 사주 안에 비겁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경쟁심도 있고 주변으로부터 약간 위협받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거를 뺏길까 하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겁 자체에는 경쟁의 코드가 있기 때문에
비견도 아까 말씀드린 게 같은 동료를 뜻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내가 강해졌을 때는 경쟁자로 돌변을 하고요. 겁재 자체에는 말 뜻 자체가 재물을 겁탈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경쟁을 하는데 어떤 걸 두고 경쟁을 하게 되냐. 재물을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군겁쟁제가 예를 들어서 사주팔자가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에 내가 정제를 가지고 있다고 볼게요. 이 자리에 내가 정제라고 하는 거는 차곡차곡 쌓는 재물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정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나겠죠. 나를 기준으로 여기 겁재, 여기도 겁재, 여기 비견 이런 식으로 자리를 하고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 정제, 내가 갖고 있는 이 정제를 이 겁재들이 제일 먼저 공격을 하게 돼요. 그리고 비견도 내 입장에서 경쟁자이기 때문에 정제를 노리겠죠. 그런데 정제를 직접적으로 건들 수 있는 것들은 이 겁재들이에요. 그러면 이 정제가 과연 사주 안에서 힘을 쓸 수 있을까요? 못 쓰게 되고 이런 경우는 다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이 돈을 나눠줘야 되는 형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남자 사주에서는 정제나 편제가 여자거든요. 그래서 여자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게 돼요. 군겁쟁제 같은 경우는 사주 안에서 있었을 때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돈을 숨겨야 돼요. 이런 경우는. 그런데 재물 부분에서도 제가 좀 팁을 드리면 사주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다른 사람들한테 그대로 노출이 되는 사주가 있고요. 돈이 노출이 되는 사주가 있고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 숨기는 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사주 안에 비겁이 많아요. 비겁이 진짜 이렇게 해볼까요? 비견 여기 있고 겁재가 나를 기준으로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이 나라면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 아예 그냥 비겁으로 채워볼까요? 이렇게 있어요. 이건 극단적인 명식이긴 한데 이렇게 내 주변에 비겁이 많은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주도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아예 사주팔자 자체에 정제나 편제를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예 무제인 게 나아요. 왜냐면 이런 상태에서 군겁쟁제잖아요. 비겁이 이렇게 엄청 많아요. 서로 지금 싸우고 있어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됐을 때는 아예 사주에 재물 글자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나 두 개 가지고 있어도 다 뺏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재물복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예 사주팔자 안에 이렇게 비겁이 많을 때는 재물 글자를 갖고 있지 않는 게 낫고요. 부자 사주 중에서는 재물 글자를 아예 갖고 있지 않은 사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주팔자 안에 재물 글자를 갖고 있으면 재물복이 있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보죠. 그 전제가 되는 것은 군겁쟁제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내 돈이, 내 재물이 사주팔자 안에서 공격을 받지 않을 때 잘 유지가 될 때는 재복이 당연히 있는 걸로 봐요. 근데 사주 안에 재물 글자를 가지고 있게 되면 그 재물의 그 바운더리는 딱 정해진다는 거. 그래서 그 바운더리 안으로 내가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건데 사주팔자 안에 아예 재물 글자가 없다. 그러면 재물의 그런 한계가 정해지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돈이 많고 부자 사주는 재물 글자를 아예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중요하게 비겁을 볼 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군겁쟁제랑 비겁은 나하고 기운이 똑같은 나와 동등한 입장의 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경쟁의 코드를 가져가기 때문에 내가 내 주변의 비겁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잘 다루지 못할 경우는 내 주변에 있는 비겁들이 나를 다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어요. 왜냐면 내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이 비겁, 경쟁자, 나와 동등한 사람들, 내 동료들을 다룰 수 있느냐. 사주에 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관은 정관이나 편관을 통틀어서 의미를 하는데요. 사주의 비견을 조절해주는 거는 뭐냐면 정관이에요. 내가 사주에 비견이 많다. 그럼 반드시 정관이 있어야 되고요. 이 겁재를 조절해주는 거는 편관입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내가 비겁이 많은데, 비겁이 많거나 적절하게 있는데 요 관을 가지고 있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관과 편관은 권리예요. 권리이자 능력이자 명예로 해석이 되기도 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능력, 명예로 내 주변 사람들을 내가 다스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주 안에 관이 예를 들어서 내가 비겁이 많은데 없어요. 이렇게 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다 경쟁자로서 잡아먹으려고 들기 때문에 나 자신의 카리스마 있죠. 카리스마도 늘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주변 사람을 통해서라도 내 비겁을 다스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겁을 다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으로 조절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비겁이 상당히 많은데 관이 사주 안에서 잘 되어 있고 대운도 잘 받쳐준다. 이렇게 됐을 때 상당히 호운으로 흘러서 호명이 되는 거겠죠. 아니면 이 비겁이 너무 많은데 관이 없다. 차라리 식상이라도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비겁이 조절이 되거든요. 가장 좋은 건 관으로 내 권리나 능력과 명예로 내 주변 사람들을 잘 다루고 다스려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